이번 수업에서는 지난 수업 연속하여 챗GPT 기반 용접 설비 데이터 지뢰 실습을 강의할 것입니다. 자연어 지리의 예시 5가지입니다. 제가 자연어라고 했을 때 어떤 표현을 줬습니까? 그러면 최근 7일간 온도 150도, 여기서는 데이터 값이 온도 게이지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점 이상이니까 5 이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7일간 온도가 5 이상인 용접기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7일간이고 온도 5 이상인 거니까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나죠. 장비는 006이고 온도는 8.9고 이렇게 7일간 나타났더라.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에 고장 빈도가 가장 높은 3 맞죠? 순위. 그 다음에 설비의 평균 가동 시간은 하고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고장 빈도가 가장 높은 세계 설비의 평균 가동 시간은, 자, 고장 빈도가 가장 높은 세계 설비의 평균 가동 시간은 이렇게 이제 순위하고 평균 계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이제 대답이 나오는 거죠. 가동 시간은 90, 그다음 여기서는 가부하가 걸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의미 개념으로 가지고 있죠. 그럼 정비 후 48시간 내 고장이 발생한 설비는 이렇게, 그럼 48시간 이벤트 순서에 보게 되는 거죠. 정비 후 48시간 내 재고장이 발생한 설비는 그러면 정비 후에 시간 간격으로 이벤트에 나타나게 되겠죠. 48시간의 재고장 난 거는 2, 6, 7, 9, 10이다. 그래서 이 10에 대한 정비가 미흡했거나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진동과 온도 상위가 10%인 설비. 그러면 진동하고 온도가 모두 상위의 10%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진동과 온도가 모두 상위 10%인 설비. 이렇게 하면 다중 조건이죠. 다중 조건으로서 이제 묻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의 지리 예시 방법은 이렇게 5가지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자연의 지리는 뭐는 어떻고 하는데, 날짜, 인계 조건, 순위, 평균 계산, 시간 간격, 이벤트 순서, 다중 조건,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조별 자연의 지리 작성을 실습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장 문제 정의, 실제 고민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 질문의 구체화, 분석 가능한 형태로 변환시키고 지리를 검증하고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 실습이 가능하겠죠. 그럼 실습에 관계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종이로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GPT의 프롬프트의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먼저 물어봅니다. 그럼 데이터의 구조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럼 프롬프트에서 데이터 명하고 필드 정보가 나온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필드는 뭐고 하는 거, 원하는 분석이 뭐냐, 알고 싶은 것이 뭔지, 그럼 출력 형태의 지정을 시키면 SQL
코드만 변환시켜 달라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입니다. 데이터 풀고 영접기 데이터베이스 SQL을 생성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이블 구조를 가진 영접기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퀴리를 생성해 주세요. 그러면 퀴리를 생성해 줄 거예요. 예시를. 됐죠? 그러면 이 이전에 기억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퀴리가. 그러면 장비 제가 물어봤던 게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진동값이 5 이상인 모든 용접 장비의 목록과 해당 시간을 알려줘. 이 데이터 값은 실시간으로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동 5 맞죠? 그래서 센서 판들 내달라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SQL의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구조에서 SQL 퀴리를 이렇게 자동으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 이거 GPT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한 관계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예시입니다. 진동 5 이상 장비, 5 이상 장비를 해도 이랬을 때 이렇게 값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동 5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용접 시간과 장비와 시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자.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진동값이 5 이상인 모든 용접 장비와 시간은 진동값이 5 이상인 모든 용접 장비와 시간은 그래서 보내보겠습니다. 보내면 이게 이제 적히게 되겠죠. SQL로 만들어져. SQL로 만들어져. 속도가 자꾸 늦네요.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동이라는 게 있고 5가 있고 그 다음 레가 있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일일이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챗GPT에서 이렇게 바꿔주는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SQL 자동 출력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장비수가 몇 개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동 인계값에 초과한 설비가 몇 개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값 5를 초과한 설비는 총 10개로 아이디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이 설비들은 모두 진동값 5를 넘는 기록을 최소 1개를 이상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비별 진동 초과 횟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를 한번 알아보니까 카운터 9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죠. 계산을 해보니까 진동의 인계값이 초과한 횟수는 빈번하게 발생된 것은 002의 총 9개가 기록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진동 인계값에 관한 값은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최대 진동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야 될 게 이제는 최대 진동값 WE104 장비에서 기록을 찾아줘. (002) 진동값은 9.86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다. 모니터링을 해야 할 대상이고 이 장비에 대한 고장 이력, 다른 센서 등과의 추가를 분석해 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동값은 결국 고장의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의미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해서 고장, 이력, 정비 기록, 다른 센서 데이터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해 달라고 한번 해보죠. 분석을 하게 되면 고장일이 002의 고장일에 대한 데이터 값이 아크 분량 센서 오차 이렇게 이제 아크 분량이 이제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002의 센서의 통계라든지 그래서 002의 내용을 보면 상관관계, 정비 기록, 센서 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장 이력은 고장 유형과 발생 시간의 정보에 포함한 목록이고 정비 기록은 수행된 정비의 유형과 날짜고 다른 센서 데이터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계는 센서는 평균이 3.27로 최대 5.06, 센서는 평균 6.25, 최대 9.20의 전류 센서에 나타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예측 모델 기반으로 이상 탐지의 추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측 기반의 탐지 추가 분석도 한번 해보고요. N002의 전류 온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겼답니다.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진동, 온도, 전류 데이터가 동시에 기록된 시점이 존재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센서의 데이터 시간 단위별로 리샘블링 및 평균하로 하고 결적지를 보관해서 CD에 열 동기화하러 하면 이 방금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를 취해 보시면 재밌겠죠. 그 다음 연속 발생 일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장비의 지속적 이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연속 발생 일수
하면 이제 특정 장비에 대해서 연속 발생 일수를 아마 볼 수가 있겠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 초과 연속 발생에서는 이게 값을 보면 진동값, 인계값을 5를 초과한 연속 발생 일수는 다음과 같이 표를 두었다. 5월 13일부터 5월 14일 연속 2일 연속, 4월 20일부터 4월 20일 2일 연속 초과를 했다. 가장 긴 초과는 2일이고 이런 구간에 여러 차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비별 연속 초과 일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비별 연속 초과 일수는 하면 설비별로 분류되어서 나타나게 되겠죠. 결과를 확인하는가 최대 연속 진동의 일수는 계산에 값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특정 설비는 단 1일이 있어도 연속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연속 발생했는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GPS SQL 자동 출력 결과를 보니까 조건 만족의 장비 수는 인계값 초과한 거는 10개가 있고, 그 다음 최대 진동값에서는 9.86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연속 발생 일수는 2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수작업으로 만약에 SQL을 만드는 거와 GPT SQL의 비교를 한번 보면 수작업에서는 한 5 내지 10분 정도의 소요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적다 보면 오류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복잡한 키리 작성 난이도도 높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SQL을 챗GPT로 하게 되면 10초 이내 빨리 나오죠. 문부도 나타나게 하고 복잡한 조건도 빠르게 구현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거 조건의 길입니다. 다중 조건입니다. 논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진동이나 그 다음에 온도와 관계되는 내용으로 진동이 아주 높고 온도도 높은 거에 대한 관계를 한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진동이 높을수록 온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진동이 높고 온도가 높으면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end에 관계되는 내용을 물어봤죠. 진동과 온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산정도 분포 결과에서는 0.29가 나오더라. 이는 양의 상관관계로 진동이 높을수록 온도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시하지만 강한 연관성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이 심해질수록 부품 간의 마찰이 커서 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온도가 약간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고진동 상태에서는 온도를 유발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개별 장비의 상태에서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에 대한 내용은 이런 의미가 있죠. 여기서 안에 내용이 값이 표가 깨지가 나왔네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파일을 추가해서 이렇게 하면 파일이 나타나게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을 먼저 한글 폰트를 열고 그 다음 한글 여기 보면 한글 폰트를 가져와서 열게 되면 그래서 넣었어. 그러면 다시 읽어 줄 겁니다. 다시 그려 드릴까요? 해서 제가 다시 그려 달라고 할 겁니다. 한글 폰트로 다시 그려줘. 이렇게 하면 한글 폰트로 다시 그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한글 폰트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한글 폰트에 나타내는 방법 먼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범위 지정입니다. 날짜와 시간 함수를 사용해서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구분하여 보여줘. 그러면 이제
보여주겠죠. 온도와 진동 데이터는 시간을 구분해서 보여주는데 동일한 시간에 이렇게 측정이 된 게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까운 시간대에 플러스 평균값을 재구성해서 2번을 해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하면 그냥 2를 눌리면 시간대별 평균값을 재구성해서 관계 분석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온도 시간과의 관계 분석을 내주게 되겠죠. 그래서 5분 이에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달라, 이런 의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정렬의 제한입니다. order by limit. limit라는 것은 최대죠. 최대의 의미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대 온도수를 나타내어 줘. 그러면 장비별로 온도수를 나타내겠죠. 그럼 리미트, 제한이 되는 거. 온도수, 기록, 이렇게 경험이 현재. 온도값이 9.8, 기록은 시각은 요때 시각을 했다. 이런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집계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통 평균값을 제가 많이 썼죠. 이번엔 최대 온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온도 값은, 그러면 장비의 최대 온도 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최대 온도 값은 9.8도이고 현재 기록이 되었고, 필요하시면 다음에 표현해 주겠다, 이렇게 현재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급 지리에 관계되는 것은 다중 조건을 했었고, 그 다음 시간 범위, 그 다음 최대, 집계, 이렇게 이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날짜 조건과 값 조건의 프롬프트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자연으로서 30일간 온도 8.0 이상이고 진동이 5.2 이상인 전은 뭐냐 하고 물어보게 되겠죠. 그럼 챗GPT에다가 전에 지난 30일간 그 다음 온도 8.0 이상 진도 5.5인 이 데이터를 한번 찾아줘,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0일간 그 다음에 6보다 적거나 같고 그 다음에 8.0을 이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건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저도 한번 자동으로 생성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지난 30일간 온도가 8.0도 이상이고 진동이 5.5 이상인 용접기는 이렇게 물었으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이거를 제가 SQL로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두 개가 있고 뭐 적절하는 내용이죠. 이것을 SQL로 만들어줘.
그러면 SQL로 만들어 주겠죠. 이런 식으로 진동에 30일, 그 다음에 온도 8.0, 이미티 30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먼저 만들어지겠죠. 이걸 일일이 손으로 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힘들겠죠. 복잡한 SQL의 생성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용접기 이상 감지, 최고 온도, 진도, 오염 이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함량에 브리치에 있을 때는 재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바꾼다는 의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서의 로고가 GPT 사용하는 센서 데이터다. 이게 센서 데이터의 의미는 데이터명을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센서 데이터가 아니라 센서 로고즈로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바꿀 수 있는 의미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챗GPT로 해보면 바로 바뀔 수 있겠죠. 제 데이터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습하지 않겠습니다. 그룹 바이 누락입니다. 제가 그룹 바이를 꼭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통 그룹 바이 여기 보면 꼭 오류가 생기는데 보면 여기 보면 조정은 그룹 바이 의미의 개념으로 꼭 견뎌놔야죠. 수정에는 이 그룹 바이가 다시 바뀌게 되는 것이겠죠. SQL의 실행 도구의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코드 블록만 선택할 수도 있고 거리 에디터로부터 Behavior, MySQL, Workbench 이렇게 키를 시행시키고 저장을 해서 이런 의미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결과 시각화 예시입니다. 시각화 해달라면 이렇게 모양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 이전에도 시각화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챗GPT의 시각화 연결입니다. SQL의 결과를 추출하고 SVC를 파일로 저장하고 시각화 도구를 가져오고 파워를 적절한 차트를 정의하고 대시보드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엑셀 파일로 만들어줘. 그러면 엑셀 파일이나 여기서 보면 CSV나 거의 같습니다. 엑셀 파일 가져왔죠? 이거를 클릭하면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열어서 엑셀 파일을 그럼 엑셀 파일을 가지고 이 시각화를 만들고 하면 되겠죠. 인사이트의 추출 예시입니다. 인사이트는 패턴의 3개월 연속 진동의 증가는 정비를 수호하고 순환 패턴, 주간 시기의 온도 상승이라든지 냉각 시스템의 점검이라든지 이렇게 추출할 수도 있죠. 이상치는 갑작스럽게 진동이 증가하게 되면 부품 교체를 시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챗GPT에게 물어보면 될 수 있겠죠. 보고서 템플릿입니다. 목적, 기간, 데이터 범위, 핵심 발견, 개선 방안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 작성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거는 이미 현재 보고서 작성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음 차시에서 보고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조별 실시 몇 입니다. 분석할 용접의 설비 문제를 정의하시고 그 다음 질의를 자연어로 해서 SQL 변환을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절한 차트를 제작하시고 5분씩 발표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게 됐을 때 이런 의미 개념으로 조별 실습을 한번 해 보십시오. GPT의 질문 적용템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GPT 질문 적용템인데 테이블 구조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테이블 필드며 대화의 콘택트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SQL 문정을 검증을 하셔야 돼요. 실행 중에 필히 기본 구조를 확인해야 되겠죠. 성공 키리 템플러를 자주 쓰는 패턴은 저장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과제 및 마무리입니다. 개인 과제는 5개 이상 자이언어를 질의해서 SQL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결과는 다음 수 전까지 여러분들이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 업무 내용인데 현장에서 GPT 질의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으로 이번 시간 차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챗GPT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전 수업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자, 잘 따라올 수 있고 그 다음 이번 차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